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SK 하이닉스 83,400원, 7.4% 하락. 삼성전자 57,300원, 3.7% 하락. 네, 공매도가 거의 300억, 318억, 하이닉스 338억. 어제도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이 나왔죠. 이틀 연속 공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하락했는데 실적도 안 좋고 공매도도 나오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실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에도 못 미쳤고요. 네. 3분기 매출이 10조 원, 네.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뭐 그래도 60조짜리 회사 치고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 2조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작년 12조 그리고 시가총액이 60조 올해 예상치 대비했을 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회사가 지금 과거에 멀티플 받은 거 비하면 좋을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가고 나쁠 때는 이제 폭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들이 대부분 그렇죠. 예. 정말 저평가 상태인데도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치면 폭락하는. 최근에 미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어제도 메타도 얘기 드렸고 오늘 또 아마존이 폭락이 예상되는데요. 실적 기대치에 비해서 어떤 시가총액이 너무 높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거의 반 정도의 두 회사가 뭐 합치면 그 다음에 구글까지 합치면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 기업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들 기업이 연간 얻어내는 이익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이익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큰 조정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공매도가 더 나올지,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질지, 뭐 지금 4분기에 대해서는 적자 전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주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겠죠. 뭐 공매도도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도 나빠질 수 있고요. 상당히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주가가 83,000원인데 최근에 이제 쭉 연도별로 봤을 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멀티플을 이제 적용한다면 올해 예상 이익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 적자까지 뜬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지금 2022년 한 1,0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적자로 돌아선다고 봤을 때 그래도 합산해서 뭐 7조, 8조, 9조, 한 10조를 예상한다면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60조짜리가 10조 정도 찍으면 그래도 기본은 하는 거거든요. 예, 좀 안 좋다 치지만 근데 작년 2021년 4분기가 4조, 3조를 찍은 거에 비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실망감이 크겠죠. 아무래도 기대치 못 미치는 이런 실망감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되면서 이 문제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제도 80만 주 정도 공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40만 주. 앞으로 이제 뭐 그동안 또 이 공매도들이 이미 이렇게 9만 원일 때 미친 듯이 90만 주씩, 100만 주씩 미리미리 공매도를 이제 쳐놓았던 세력들이 이제 얼씨구나 하고 더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신저가를 내는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보면 거래 비중에 뭐 거의 30-40%로 공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들이 지금 포지셔닝을 이렇게 해놨다면, 이 보십시오. 아모레퍼시픽. 계속 미친듯이 공매를 친다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암흑의 시기로 또 돌아가는 2200을 또 넘보는 2200이 무너지는 그런 국면으로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저는 그런 우려감이 또 드는 바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실적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이익이 감소되는 그런 국면, 마진이 축소되는 똑같은 매출을 올리는데 매출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꾸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인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큰일인 거죠.
환율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주들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이 엊그제 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국가 경제 대책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홍콩이 또 빠지네요. 예. 이런 현상들이 외국인들은 자꾸 이제 포지션을 공매도 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홍콩 시장도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꾸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경기 침체가 주식시장이 매도를 부르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또 하락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손절매가 나오고, 손절매가 나오는 걸 또 공매도가 또 쳐버리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가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공매도를 완전히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뭐 지금 제한 조치를 좀 더 강화한다면 1차적으로 한 번 더 규제안을 좀 발현하고 완전히 금지시켜버리면 또 외국인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또 지금 정부에서는 또 외국인의 또 그런 입김을 또 전혀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제한 조치, 규제안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순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동안 순매수했던 흐름에서 완전히 순매도 전환했고, 하이닉스도 순매도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매도 플러스 공매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2로 하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지금 시간에서 또 급락. 진짜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해서 지금 보시면 또 미국의 어떤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뭐 제약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생필품 관련, 그 다음에 정유주라든지 이런 쪽은 또 강세를 보이고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들은 너무 큰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그에 대한 너무 큰 실망감으로 또 폭락이 나오고, 그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정유주나 은행주나 이런 것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은행주는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빠졌는데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하고 아마존 팡 기업들이 이제 망으로 바뀌었죠. F의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망하는 것인지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정말 뭐 이 방송을 제가 영상을 말할 때마다 뭔가 좀 좋은 얘기를 드리고 뭔가 앞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희망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걱정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좀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항목으로 아예 이제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너무 공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이닉스, LG화학도 그 60억 가까이 공매도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LG화학이 600억 가까이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630억. 네. 이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왜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지, 이런 거는 또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 산업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는 핫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300억, LG 에너지솔루션도 300억, 삼성전자 300억. 예. 상당히 큰 규모의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이 공매도를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혹시 뭐 단기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잔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증시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할 때 참고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 항목을 이렇게 추가로 좀 넣어놨습니다. 네. 한번 조금씩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주말이 오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제가 어제 이제 그
스마트 도서관에 가서 또 책을 빌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아주는 심리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행복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주식을 찾아내서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뭐 그런 정보들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어떤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전문 분석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한 분석은 그쪽을 참고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어떤 심리학적인 면에서 아니면 재무행동학적인 면에서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투자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기본이 되어야지 뭐 그 기업의 가치나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나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될 수 있고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계속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는 뭐 단순히 종목 하나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하나를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어떤 서적들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분산 투자라든지 분할 매매라든지 현금 비중 확대라든지 그리고 절대 신용으로 매수하지 않는 그런 기초적인 툴을 꼭 구비하시고요. 구비한다기보다는 뭔가 구축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최선의 조치는 이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거죠. 주식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을 더 사지 않고 현금을 계속 모아가는 거, 현금을 확대해 나가는 거. 그래서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이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자꾸 공매도가 매도가 쌓여서 원래의 가치에 비해서, 원래의 가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국면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식을 산 뒤에 다시 또 우리 투자자들은 또 굉장히 비이성적인 과열 양상이 보이고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주식들이 넘쳐날 때 그때 주식을 팔고 하와이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저기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무인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연간에 한 2, 3년 뭐 주기로 한 10년에 두세 번 주기로 이렇게만 하셔도 인생의 어떤 큰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항상 현금을 좀 확보하시라, 현금을 비중을 유지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바이고요. 저도 그렇게 잠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식을 사지 마시고 일단 계속 자금을 모아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분명히 기회는 올 것입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4분기 실적까지 어두워지고 내년까지 뭐 더 나빠진다는 이런 안 좋은 악성 재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우리 시장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힘들 때 주식을 투자를 하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금 괴롭지만 미래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희망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가 드리고 수 있는 선물은 희망이 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볕들 날이 온다.
이 터널도 지나갈 것이다. 네, 새벽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뭐 이런 얘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얘기가 사실입니다. 예, 거짓이 아니고요. 항상 그래왔어요. 주식시장. 그때를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열심히 같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 고생하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항상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의 취미생활과 함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이끌어갈 원동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면 주식이 반토막이 나든 돈이 하나도 없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죽으나 돈을 10억, 20억, 100억을 모아서 죽으나 집에 갈 때는 10원짜리 한 장 못 들고 간다. 제 철칙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말도 열심히 나의 삶, 내 주변의 삶, 내 가족의 삶, 내 지인의 삶, 내 친구의 삶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